강남 아빠들의 1억짜리 47 토요타 알파드 N 벨파이어 완벽 분석. 자, 여기 성공한 아빠들의 드림카가 있습니다. 가격은 9,920만원, 등록비까지 하면 1억이 훌쩍 넘죠. 그런데 지금 강남학원가, 골프장, 호텔 발렛 주차장에 가보면 기아 카니발보다 이 차가 더 많이 보입니다. 토요타 알파드, 솔직히 말해볼까요? 디자인 괴상합니다. 가격 사악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대한민국 부자들은 카니발 하이리무진을 놔두고 이 일본 차에 줄을 서는 걸까요? 오늘 오토랩이 그 이유를 파헤쳤습니다. 단순한 미니밴이 아닙니다. 이건 바퀴 달린 퍼스트 클래스이자 도요타의 광기가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알파드와 그 형제 벨파이어의 충격적인 디테일, 지금 시작합니다. 1. 의전의 역사를 바꾼 남자 아키오. 이 차가 처음부터 성공의 상징은 아니었습니다. 원래 VIP 의존차는 뭐였죠? 네, 벤츠 S클래스나 렉서스, LS 같은 세단이 국룰이었죠. 그런데 이 판도를 뒤집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도요타 아키오 회장입니다. 2004년 당시 임원이었던 아키오는 생각했습니다. 아니, 세단은 옷 갈아입기도 불편하고 회의하기도 좁잖아. 난 알파드 탈래. 결과는 어땠을까요? 다른 회사 미팅에 알파드를 타고 갔다가 문전박대당했습니다. 어디 감히 짐차를 타고 VIP 구역에 들어와. 저리 안 비켜? 경비원한테 쫓겨날 뻔한 굴욕을 맛본 거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정치인, 영화배우, 재벌 총수들 다 알파드 탑니다. 아키오 회장은 이 차를 움직이는 집무실로 만들라고 지시했고, 그 결과 알파드는 단순한 차가 아닌 쇼퍼 드리븐의 새로운 표준이 되었습니다. 2. 알파드 vs 벨파이어, 형제의 낫. 그런데 여러분, 알파드 말고 벨파이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번 신형이 나오면서 도요타 내부에서는 벨파이어를 단종시키자는 얘기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팬들의 거센 반대로 살아남았고, 두 차는 완벽하게 다른 성격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알파드가 정통, 애전, 비스폭 포멀이라면 벨파이어는 공격적인 역동성, 비스폭 다이나미즘입니다. 디자인부터 다릅니다. 알파드는 우아한 턱시도 같은데 벨파이어는 마치 갑옷 입은 무사처럼 다크크롬으로 도배를 했죠. 타겟층도 다릅니다. 벨파이어 고객의 30%는 30대 이하의 젊은 층입니다. 즉, 내가 직접 운전해도 재밌는 미니밴을 원한다면 벨파이어, 뒷자리에 귀한 분을 모신다면 알파드라는 겁니다. 3. 미친 디테일 앤 오모테나시. 자, 이제 실내로 들어가 봅니다. 여기서 1억 원의 가치가 증명됩니다. 도요타는 이걸 오모테나시, 즉 일본식 환대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충격, 진동 저감 기술입니다. 보통 미니밴은 덜컹거립니다. 그런데 도요타 엔지니어들이 무슨 짓을 했냐면 시트와 차체 사이에 고무 부싱, 방진제를 집어넣었습니다. 이게 잔진동을 흡수해서 진동을 기존 모델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여버렸습니다. 개발자가 직접 럭셔리 세단 수준의 승차감이라고 자신할 정도죠. 두 번째, 슈퍼롱 오버헤드 콘솔입니다. 에어컨, 조명, 선루프 버튼을 천장 한가운데로 몰았습니다. 왜냐? 누워서도 조작할 수 있고 반대편 창문을 열어주고 싶을 때 굳이 몸을 일으킬 필요가 없거든요. 세 번째, 유니버설 스텝입니다. 문이 열리면 바닥에서 발판이 스르륵 나옵니다. 이게 있으면 치마 입은 여성분이나 아이들도 아주 우아하게 탈 수 있습니다. 이런 게 바로 디테일 변태, 도요타의 무서운 점입니다. 4. 성능 비교 하이브리드 vs 터보. 덩치가 이렇게 큰데 잘 달릴까요? 국내에 들어온 알파드는 2.5리터 하이브리드입니다. 연비가 무려 13.5km/L. 이 집채만한 덩치가 아반떼급 연비를 보여줍니다. 기름 냄새만 맡아도 간다는 소리죠. 반면 일본 내수용 벨파이어에는 2.4리터 가솔린 터보가 들어갑니다. 이 녀석은 다릅니다. 가속 페달을 밟으면 엔진음부터가 다르고 서스펜션에 프론트 퍼포먼스 브레이스를 달아서 코너를 돌 때 미니밴 특유의 기우뚱거림을 꽉 잡았습니다. 미니밴은 운전이 재미없다. 벨파이어는 그 편견을 깨버린 겁니다. 5. 한국 형님들의 리얼 반응, 욕하다가 계약했다. 자, 그럼 이 차를 본 한국 아빠들의 리얼한 반응은 어떨까요? 커뮤니티 댓글들을 보면
아주 재밌습니다. 첫 번째, 태세 전환파입니다. 처음 공개됐을 때는 앞모습이 무슨 심해 괴물 같다, 그릴로 고기 구워 먹냐면서 디자인 욕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승해보고 나서는 타보고 나서 욕한 거 취소했다, 승차감 미쳤다, 디자인이 안 보일 정도로 편하다라며 태세 전환한 분들이 수두룩합니다. 두 번째, 카니발 킬러파입니다. 솔직히 카니발 하이리무진 풀옵션이 1억 가까이 하는데 그 돈이면 토요타 마크 달고 연비 13km 찍는 알파드 산다는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AS나 정비 편의성은 기아가 좋겠지만 기름값 스트레스 없고 장고장 없는 일본 차라는 신뢰가 더 크다는 거죠. 세 번째, 찐 부자의 상징이라는 반응입니다. 예전엔 성공하면 무조건 벤츠 S클래스였죠? 요즘은 커뮤니티에서 이런 말이 돕니다. 진짜 부자는 기사 두고 알파드 탄다. 세단보다 넓고 고개 숙일 필요 없이 타고 내리는 이 차가 새로운 부의 척도가 됐다는 걸 한국 형님들도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는 겁니다. 6. 오토랩의 결론 정리해 보겠습니다. 호불호 갈리는 디자인, 사악한 가격, 좁은 트렁크, 단점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동하는 모든 순간을 휴식으로 만들겠다는 토요타의 집착이 만든 승차감, 이건 국산차가 아직 따라가지 못한 보이지 않는 기술의 영역입니다. 카니발 하이리무진이 가족을 위한 최고의 가성비라면 토요타 알파드는 가족을 위한 최고의 사치입니다. 여러분의 통장에 1억이 있다면 현실적인 카니발인가요? 아니면 성공의 상징 알파드인가요? 여러분의 선택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오토랩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